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 들으면 좋은 노래인데 다들 준비를 해주시고 잠깐 그거는 접어두고 아,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이브 덕입니다.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라이브랑 엮지 마시고요. 어쨌든 되게 좋은 날이고 김병민 의원한테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갑자기 노래를 준비했대요. 갑자기 음악다방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라고요? 사람들이 여론조사 보면서 안 될 거다.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떠올랐던 노래가 옛날 노래인데 황규영 씨의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 문제없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세상에 그치요? 다 불러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52.93. 우리 당대표가 새로 된 김기현 의원에게 축하곡을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먼저 저 2달 전부터 일관되게 네. 초지일관 김기현 대표가 결선 가지 않고 1차 경선에서 당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고백을 해드리고 또 자기 정치하네. 잘 보여야죠. 이제. 네네네. 공문 안 받으려면. 오늘 김기현 대표가 걸어온 길과 네. 앞길을 한번 그려본 노래입니다. 음악 주십시오. 그댄 내 곁으로 다가와 이 말을 설레이겠어요. 확인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김기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나의 신동이 되어줘.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대 꿈을 말해줘. 이제 그대 꿈을 말해줘. 우리 서로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김기현 대표에게 띄우는 노래 정준하의 환희. 왜 이 노래를 선곡하셨습니까? 오늘 본 마음이 그럴 거예요. 정말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5% 미만의 후보였다가 맞아요. 지금 53%를 얻었잖아요. 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몇 명의 그대가 나오잖아요. 네. 이 그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재원 의원부터 김장년대.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네.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손잡고 지금 당대표를 쟁취했거든요. 네. 오늘 53%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네. 47%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분들 양쪽 손 잡고 국민의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네.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이 환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순도 높은 축하. 진심 어린 축하곡이에요. 줄 서는 거예요? 참고로 당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선곡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대 눈동자를 보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당선은 김기현 후보의 개인기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가사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여당은 총선 때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통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 의혹도 제기됐지만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찜찜하지만 그래도 밀어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목표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대표는 차기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가 워낙 치열했잖아요. 네. 그리고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이제 큰 정당은 저렇게 치열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로서는 얼마나 그 후유증을 단기간에 원만하게 수습하느냐 이게 이제 대표로서 눈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일 거고
근데 앞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오늘 첫날인데. 워낙에 이제 친윤 좀 아이 좀 자제하세요. 오늘 결론을 들어보세요. 왜 결론을 안 듣고 선거 비판은 아니에요. 네. 아니 줄을 서도 웬간히 서야 돼요. 너무 비굴해 보이잖아. 다문은 아닙니다. 다문은. 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친윤 비윤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 데다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논란까지 있었어요. 네. 오죽하면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께서 대여 투쟁을 선언할 정도로 이런 파열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포탕을 김기현 대표가 선거 내내 줄곧 외치긴 했지만 또 때때로 대통령실이 시그널을 보내면 같이 대통령실이 지목한 후보를 때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눈치도 너무 보지 마시고 그리고 윤핵관들 그늘에서도 나오셔서 어쨌든 당 전체를 아우르는 더 나아가서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셔라. 그게 성공하는 당대표로 남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노력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노력하셔야 된다. 바지 사장. 이러한 지적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총장 인선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게 그게 바로미터예요. 첫 번째 바로미터.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실무를 하거든요. 공천 관련된 실무를 하니까 그걸 만약에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사무총장 시킨다. 그러면은 바지 사장, 응? 대통령의 뭐 아바타 이런 당대표가 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바로 지금 바지 사장으로 낙인 찍으려고 지금 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나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내일 모레 바로 바지 사장이라고 낙인 찍으려고 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아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저도 처리하셔야 한마디 될 기회 거예요. 주시죠. 이제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분이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시종일관 선거 때마다 얘기했던 게 일편 당심이거든요. 당심. 근데 오늘 과반을 넘게 득표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많은 뉴스들을 봤는데 결선 투표 갈 거다라고 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결선 투표 없이 과반으로 갔다는 것이 당원들의 민심이고 그 당심들을 받아들였다는 건 압도적으로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라 이게 누군가의 힘에 기대서 됐다기보다는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같이 한번 제대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봐라라고 하는 당심이 작용된 결과다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 될 만해요. 자격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선거 이 결과 발표 이후에 여의도는 환호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요? 여야 모두. 왜냐하면 친윤 일색으로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일사불란할 거 아니에요. 일사불란한 장점도 있지만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에. 이게 지금 대통령의 오만 독선 이게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수기로 전락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참 여당 복은 많다, 타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당대표 즉시 만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발 대통령과 함께 민생 문제 머리 맞대고 여야 대표가 모일 수 있는 영수회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박수를 많이 쳤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자, 음악이 있는 정치 토크 여의도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쉽게 패배한 후보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로가 선거- 필요해, 위로. 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본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안윤 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 연대라고는 썼습니다. 김기현 후보 52.93. 조용해 주세요. 안철수 후보 조용해 주세요. 조용. 그야말로 명곡을 골랐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띄우는 노래 조용필의 꿈. 화려한 도시들. 이거 어떻게 된 노래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위로가 될지 네.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는데 네. 심경은 이럴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대권 주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대선에 벌써 3번이나 출마를 네. 했었고 최종 목적지도 아마 이제 대권일 텐데 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기저기 많이 거쳐오셨어요. 네. 이게 장외, 그러니까 정치 밖에 있던 안철수에서 새정치 주장하는 안철수로 또 민주당의 안철수로 네. 국민의당 급기야는 이제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여기가 늪인지 여기가 숲인지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다. 지금 심경이 이렇지 않을까 싶고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예. 라는 가사가 있네요. 그러도 말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 좀 용기 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지난 대선에 단일화하고 보수정당에 들어왔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당원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인물이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인상은 깊이 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은 안 됐지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또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힘내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항상 이제 선거 출마할 때 보면 초반에 기세가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뒷심이 부족한지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끝났잖아 이번에. 이게 보면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한 지 한 1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혜성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쭉 정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봐요. 진정성이요? 예. 왜 정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중들의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언행일치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철수 안 한다 하다 철수하고 또 철수 이런 식으로 희화되지도 된 적도 많았고요. 네. 특히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실과 좀 맞서다가 네. 갑자기 그 대통령 수석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진복 수석. 그 이후로 스탠스가 꼬였어요. 그러니까 유약한 이미지가 쌓인 거예요. 그전에 좀 뭔가 강인한 리더는 강인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더다움 이 요소가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슈를 주도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연착륙한 거는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과 나경원이 없는 상태 속에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할 점수는 아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다만 삐짐이 좀 오래가는 스타일이에요. 오랫동안 이 가슴에 묻어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잘 좀 풀어줘야 한다. 네. 아니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가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집권당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 속에서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추는 당대표를 당원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도 20%가 넘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대권 주자 아니냐. 네. 그럼 이번 당대표는 대선으로 가는 발판보다는 총선 승리를 위한 받침돌 역할을 하고 대선 주자의 길은 또 따로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에 더 깊게 뿌리내릴 거라 생각하고 더 높은 득표율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캠페인이 좀 잘못됐어요. 울산 땅 문제 이런 거.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됐던 내용들을 더 열심히 선전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득표를 가지 않았을까. 내가 팀부가 좀 아쉬웠다. 네. 그 갈등은 어떻게 봉합할 거냐 여쭤봤는데 그거는요 김기현 대표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후보 4명 다 모여가지고 당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 그런 메시지를 빨리 내야 합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한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이랑도 봉합을 잘하더라고요. 찹쌀떡. 그건 장점입니다. 배경이 좀 다른 얘기를 또 다른 얘기요? 아니 그거는 대통령을 업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께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장할 때 나왔던 그 음악이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배경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 거기에 민중의 노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 그러니까 그럼- 애창곡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는 노래다. 네. 아니 근데 뮤지컬 노래 워낙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맘마미아 뭐 이런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노래. 노래 음에서 의미를 불러서. 좀 알고 부르실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영어로 치면 피플 파워 파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피플이 들어가는데. 아, 민중의 국민의. 네. 근데 노조 청산 얘기하면서 민중의 노래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 피플이 이제 민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민의 힘. 아, 최고위원답습니다. 이 노래의 의미는 어쨌든 압제에 시달리다 못해서 일어선 민중들의 노래인데 네네네. 혹시 내가 그런 압제자는 아닐까? 이제는 권력자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그런 있다. 제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날이잖아요. 네. 좋은 얘기 해주세요. 참고로 퇴장 음악은 류진스의 하이보이였습니다. 하이보이요. 얼마나 요즘 트렌디하고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했는데 성적은 8.72% 4위였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를 위한 곡 우리 박시영 네. DJ가 준비하셨죠? 예, 꼴찌를 한 후보지만 잘 싸웠기에 아, 그래요? 이 멋진 곡을 선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대순위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고. 부정선거에 대한 열정은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더 넓게 펼쳐보이며 날고 싶어. 그래, 당원이 주인이야. 저희 더 라이브 나와서 네. 굉장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존재감은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를 위한 위로곡. 정말 비장한 노래인데요. 네. 임재범의 비상을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황교안 후보는 많이 잊혀졌죠. 잊혀진 존재였는데 그리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존재감도 드러냈지만 합리적인데?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줬단 노래만 말이죠. 보면은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선된 줄 알겠어요. 아니 네? 미래가 이제 열렸어. 아, 열렸어요? 제가 오. 볼 때는 차기 총선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가 확보한 거예요. 열렸어요. 오.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 특유의 부정선거 얘기 안 안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날개를 활짝 펴지는 못했지만 풀럭일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거뒀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슈를 주도했고 네. 토론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네. 황교안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푹 빠지셨네요. 네. 황교안 대표가 잠시 잊혀졌던 존재인데 경력을 보면 네. 법무부 장관, 다 하셨어요?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대표, 뭐 대통령 빼고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후보인데 그 경륜이 잠시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러면서 저분은 왜 저럴까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륜에 걸맞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굉장히 그래요? 안정감 있고 그리고 뭔가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묵직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성적은 뭐 꼴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저도 박시영 대표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앞으로 총선뿐만 아니라 본인은 어쨌든 대권 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 네. 천하 용인 이 네 분. 이준석계. 예, 이준석계. 이준석계. 마지막 곡은 또 우리 김병민 DJ가 다 떨어졌어요. 참고로 최고위원도 다 떨어졌습니다. 당대표도 떨어지고요.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선곡을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의미 있게 선거를 치렀는데 네. 특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더 라이브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유쾌하고 네. 본인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마지막에 가서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 아쉬움을 담아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준석
후보보다 더 뛰어난 게 뭡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가끔 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저랑 무슨 동시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패배도 너무하십니다, 진짜. 위로가 아니라 상승. 이거는 아니잖아요. 천하람 후보가 정말 선전했다고요. 아니 나와서 처음에 4등 안에 들어갈 거로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잘못된 만남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천하람 후보 말고 천하용인 중에 마지막 이긴 후보가 한 18% 넘게 나왔거든요.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본인이 더 라이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본인만의 개성을 살렸으면 저는 20% 넘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크로스가 역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얘기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비판하실 거죠. 너무 이준석 전 대표의 그늘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 만남을 천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남에서부터 시작했고 이 당의 정치에서 개혁적이고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 전 대표의 그늘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 아니냐 본인의 하는 매력을 지적들이 못 제 보여줬다?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처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저 정도의 득표를 올릴 수 있었던 건 이준석이라는 배경, 또 천하용인이라는 일종의 팀워크 이게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천하람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길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는 다른 본인의 컨셉을 가지고 또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과 함께 선거를 치른 게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립이 안 돼요. 저 천하람 후보의 출마도 천하용인이라는 팀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저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천하람 돌풍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는데 개혁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준석이 아니라 천하람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이준석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메시지를 많이 발신하고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준석이 부각되고 천하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떠올리게 한 거는 맞지만 그 이상을 못하게. 그래서 돌풍이 잦아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천하람의 패배. 라기보다는 이준석의 패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도 좀 얻은 게 많다고 봐요. 얻었어요? 네. 좀 홀로 단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천하용인이라는 세력을 얻었고 우군을 얻었고 분명히 이번에 얻은 그러니까 이긴 후보가 얻은 표가 개혁 세력의 표라고 전 보여지는데 18% 정도의 당원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세력을 확인했잖아요. 기반은 확인했지만 생각보다 좀 못했다. 과거 이준석을 지지했지만 이준석의 태도나 자세 때문에 돌아선 청년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니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나 친윤 입장에서는 일종의 숙제를 아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총력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우리 편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 우리 편을 늘려서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른바 비윤 특히 이준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당내에 줄잡아 한 15% 되는데 근데 이거를 뭐 공천학살 이래가지고 잘라내게 되면 우리 편을 늘리기는커녕 우리 편을 잘라내는 격이 돼서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숙제일 거예요. 물론 이준석 불편하죠. 게다가 이준석의 뭐 태도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지 잘라낼 대상이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 얘기했으니까 뭐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조언 짧게 한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짧게. 저는 47%의 당원들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앞으로 당대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얘기한다고 방송사의 고문 같은 거 보면 그런 지도부가 되지 말아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경 남아있어요. 그거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에게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당대표가 됐을 때 성공적인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연대 포용 탕평 참 좋거든요. 근데 이걸 당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당이 왜 여당입니까? 야당과도 연대하고 포용하고 탕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색깔론을 펼만한 후보가 또 최고위원에 한 2명 정도 있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거수기로 전락하면 안 된다. 세 가지 네.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정어린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매일같이 만날 거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잘 전달하고 더 라이브에서 주는 의견들까지도 네. 항상 챙겨보는 그런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아유. 공문 안 보낸다고 약속 좀 해줘요. 공문 안 보내기 약속. 깔끔하게 잘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병민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